엄마 어디 계세요? 여러분, 2024년 11월 어느 토요일 아침의 일입니다. 44세 직장인 지혜 씨가 어머니가 사시는 성북구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던 낡은 소파도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도 무엇보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던 어머니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여러분, 68세 박미선 씨가 18년을 살던 아파트를 팔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세 자녀 몰래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겁니다. 어쩌면 눈물도 흘리실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박미선 68세. 서울 성북구에서 혼자 사시는 이 여성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면 미선 씨는 자동으로 몸이 일어납니다. 3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죠. 은퇴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새벽 기상은 여전합니다. 아니, 은퇴 후가 오히려 더 바쁩니다. 왜냐하면 막내딸 수진 씨가 아이 셋을 데려오는 시간이 아침 7시이기 때문입니다. 미선 씨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고 과일을 깎고 우유를 데웁니다. 7시 정각. 딩동 초인종이 울립니다. 엄마, 애들이요. 저 오늘 필라테스 수업 있어서요. 수진 씨는 5살 시우, 3살 하준이, 그리고 돌 진한 지우를 현관에 내려놓고 급하게 돌아섭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없이요. 미선 씨는 익숙한 듯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손주들은 정말 예쁩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이미 33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은퇴했으면 좀 쉴 법도 한데 그녀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수진 씨가 아이들을 데리러 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선 씨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절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 없으니까요. 화요일은 맏딸 지혜 씨의 날입니다. 대기업 부장인 지혜 씨는 항상 바쁩니다. 엄마, 내일 임원 보고 있어서요. 우리 집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청소업체 부르려니까 비싸고. 미선 씨는 강남에 있는 딸의 30평 아파트로 향합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3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딸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목요일은 둘째 아들 준호 씨 차례입니다. 강남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준호 씨는 항상 일이 많습니다. 엄마, 주말에 본사 점검이 있어서요. 반찬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너무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미선 씨는 이마트에 갑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타고 아들의 오피스텔로 갑니다. 그리고 5시간 동안 부엌에 서서 밑반찬을 만듭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저녁 8시 준호 씨가 잠깐 들릅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냉장고에 잘 넣어둘게요. 전화 한 통 왔는데 가봐야 해서요. 그는 10분도 채 머물지 않고 다시 나갑니다. 미선 씨는 혼자 빈 오피스텔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아름답지만 쓸쓸합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2024년 10월 12일. 박미선 씨의 68번째 생일입니다. 미선 씨는 이날을 한 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여러 번 말했죠. 얘들아, 10월 12일 토요일,
엄마 생일이야. 이번에는 꼭 모이자. 네, 엄마. 당연히 가야죠. 지혜 씨가 가족 단톡방에서 답했습니다. 미선 씨는 생일 당일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마트에서 꽃을 사오고 뚜레쥬르에서 케이크를 예약해왔습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잡채, 불고기, 동그랑땡, 파전. 오후 5시. 미선 씨는 소파에 앉아 현관문을 응시합니다. 6시.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7시. 미선 씨는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없습니다. 8시. 그녀는 지혜에게 전화를 겁니다. 또. 받지 않습니다. 준호에게도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걸게요. 툭 전화가 끊깁니다. 수진이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밤 10시. 미선 씨는 혼자 케이크 앞에 앉습니다. 68개의 초를 하나하나 꽂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성냥불을 켜서 초에 불을 붙입니다. 68개의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흔들립니다. 미선 씨는 그 불꽃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불어 촛불을 끕니다. 소원은 빌지 않았습니다. 빌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지혜 엄마 어제 깜빡했어요. 유유 정말 죄송해요. 일이 너무 많아서. 준호 저도 죄송합니다 엄마.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어서. 수진 엄마 미안해요. 우우지우가 열이 나서 병원 갔었어요. 미선 씨는 답장을 보냅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다들 바쁘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결정적인 일이 터집니다. 새벽 3시 미선 씨는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119에 전화하려다가 자녀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망설였습니다. 결국 택시를 불러 혼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응급실은 한산했지만 대기 시간은 길었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혼자요.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급성 불안 증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죠. 하지만 그 3시간 동안 미선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 침대에는 70대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그분의 가족들이 새벽인데도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며느리는 물을 떠다 드렸고 손주는 할아버지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수진이로부터 카톡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수요일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동창 모임 있어서요. 미선 씨는 천천히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니구나. 그냥 편리한 가사 도우미일 뿐이구나. 병원에서 돌아온 미선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18년 전입니다. 그때 미선 씨는 50세였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었죠. 지혜는 26세로 막 취직했고 준호는 23세로 대학을 졸업했고 수진이는 20세로 대학생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미선 씨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재혼할 수도 여행을 갈 수도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녀들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완전히 자리 잡는다는 시점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더 바빠졌습니다. 준호는 사업을 시작했고 더 바빠졌습니다. 수진이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고 더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미선 씨는 점점 더 필요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편리해졌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무료가사 도우미로요. 미선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안방 붙박이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서랍에 오래된 앨범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앨범을 펼쳤습니다. 18년 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남편 철수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요. 제주도 여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갔던 여행이었죠. 철수 씨가 성산 일출봉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은퇴하면 제주도에서 살자. 바다 보면서. 미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꼭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는 50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미선 씨는 그 꿈을 앨범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18년 동안요. 미선 씨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다음 날 미선 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부동산 중개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 동네 시세가 요즘 좋습니다. 30평이면 12억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미선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빨리 파셨으면 좋겠어요. 중개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아시나요? 미선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2주 후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12억 2천만 원에요. 미선 씨는 그 돈으로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제주도 서귀포에 작은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2억 8천만 원짜리 바다뷰 빌라였죠. 둘째, 이사짐을 쌌습니다. 셋째, 자녀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엄마 이사 파티 할 거야. 꼭 와라. 자녀들은 단톡방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혜 엄마 이사요? 어디로 가세요? 준호 갑자기 왜 이사를 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미선 씨는 모든 질문에 똑같이 답했습니다. 토요일에 다 얘기해 줄게. 그때 와. 미선 씨는 텅 빈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가구는 모두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결혼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도 모두 떼어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요. 오후 2시,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지혜 씨의 목소리입니다. 그녀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엄마? 이게 무슨? 준호 씨와 수진 씨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세 남매는 충격에 빠진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딱 하나 작은 테이블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노트북 한 대가 있었고 화면에는 유튜브가 켜져 있었습니다. 재생 대기 중인 영상 하나. 제목은 이랬습니다. 지혜, 준호, 수진에게. 지혜 씨가 떨리는 손으로 스페이스바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미선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미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준호야, 수진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너희가 약속대로 왔다는 뜻이겠지. 고마워. 너희는 지금 아마 놀랐을 거야. 엄마가 왜 아무 말 없이 집을 팔았는지, 왜 이사를 가는지. 그래서 이 영상을 남겼어. 화면 속 미선 씨가 잠시 숨을 고릅니다. 18년 전 너희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엄마는 선택을 했어. 너희 곁에 남는 선택을 말이야. 그때 너희는 아직 불안정했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엄마가 지켜봐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는 엄마 인생을 밀었어. 여행도 취미도 모든 걸 밀었지. 괜찮았어. 너희가 엄마의 전부였으니까. 이 순간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8년이 지났어. 너희는 이제 모두 어른이야.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너희 인생을 살고 있잖아. 그런데 엄마는 여전히 엄마일 뿐이었어. 아니, 정확히는 편리한 엄마였지. 손주 봐줄 사람 필요하면 엄마. 집 청소할 사람 필요하면 엄마. 반찬 만들어줄 사람 필요하면 엄마. 그런데 엄마 생일날은 아무도 오지 않더라. 다음날 카톡으로 죄송해요 하나만 날아왔어. 새벽에 병원 응급실에 혼자 있을 때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 화면 속 미선 씨의 눈이 촉촉해집니다. 지혜 씨는 벽에 기대어 무릎을 꿇습니다. 준호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정말이야. 너희는 너희 인생을 열심히 살았을 뿐이니까. 잘못은 엄마한테 있어. 엄마가 너무 당연하게 해줬으니까. 너희가 당연하게 받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박미선으로 살고 싶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래서 결정했어. 엄마는 제주도로 가. 아빠랑 25주년 기념으로 갔던 그곳. 아빠가 우리 나중에 여기서 살자고 했던 그곳으로. 18년 늦었지만 그래도 가려고. 화면 속 미선 씨가 눈물을 닦으면서도 미소를 짓습니다. 너희를 사랑해. 진심으로.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엄마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 너희가 엄마를 찾고 싶으면 제주도로 와. 언제든 환영이야. 하지만 김장 담가달라고 애 봐달라고 청소해달라고 오지 마.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와라.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안녕. 아니, 다시 만날 때까지. 화면이 검게 변합니다. 텅 빈 거실에는 삼남매의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엄마, 엄마. 지혜 씨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습니다. 준호 씨는 벽에 이마를 대고 어깨를 떨고 있습니다. 수진 씨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쏟아냅니다. 세 남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엄마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6개월 후. 제주도 서귀포시 바다가 보이는 작은 빌라. 미선 씨는 테라스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서 반짝입니다. 그녀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제주 특유의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지립니다. 이곳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혼자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선 씨는 해냈습니다. 작은 빌라를 정성껏 꾸몄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작지만 충분했습니다. 아니, 완벽했습니다. 미선 씨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죠. 3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그녀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미선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그녀는 아이들 사이에 둘러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김경희 씨였습니다. 2년 전 남편과 함께 제주로 귀촌한 70세의 활발한 할머니였죠.
미선 씨, 우리 다음 주에 한라산 둘레길 걸어요. 어때요? 미선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희 씨,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요. 수술도 했었고. 경희 씨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가요. 미선 씨 속도에 맞춰서. 그렇게 미선 씨는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허리도 강해졌고 다리 근육도 튼튼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미선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가끔 썼지만 이제는 매일 밤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어줬다. 잎사귀가 마지막에 죽는 장면에서 한 아이가 울었다. 나도 울컥했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라 아름다워서 울컥했다. 오후에는 경희 씨랑 월정리 해변을 걸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정말 예뻤다. 관광객들도 많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저녁에는 테라스에서 석양을 봤다. 하늘이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철수 씨가 좋아했을 색깔들이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조용했습니다. 아마 자녀들도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준호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카톡 영상통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준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정말 죄송해요. 저는 너무 나쁜 아들이었어요. 미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너는 좋은 아들이야. 다만 우리 서로 배울 게 있었던 거지. 수진이로부터는 손편지가 왔습니다. 제주도 빌라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들어있었죠.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긴 편지였습니다. 엄마께 저는 매일 밤 아이들 재우고 나서 울어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도 이제 새 아이 엄마가 되어보니까 알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저는 엄마의 힘듦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는 제 무료 베이비시터가 아니었는데, 엄마는 제 엄마였는데, 너무 죄송해요. 사랑해요, 엄마. 수진 올림. 미선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아픔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썼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용서한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어. 우리 모두 배우고 있는 중이야. 엄마도 너한테 완벽한 엄마가 아니었어. 너무 많이 주려고 했고 그게 오히려 너희를 약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라.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엄마와 딸이 아니라 두 명의 여자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사랑한다. 엄마가.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 미선 씨는 3번 게이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밝은 베이지색 린넨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밀진 모자를 썼습니다. 예전에 아줌마 파마 머리는 온데간데 없고 단정한 단발머리로 바꿨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건강해 보입니다. 더 이상 지친 엄마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여성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미선 씨는 그들을 봅니다. 지혜, 준호, 수진. 세 자녀가 나란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 먼저 미선 씨를 발견합니다. 엄마. 그녀는 캐리어를 놓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미선 씨를 껴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많이요. 준호와 수진이도 다가옵니다. 네 사람은 공항 한가운데서 한참을 껴안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미소 짓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칩니다. 미선 씨가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잘 왔어. 배고프지? 흑돼지 먹으러 가자. 지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미선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엄마는 행복해. 18년 만에 처음으로. 자녀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미선 씨가 그들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고개 들어. 너희 잘못만은 아니야. 우리 모두 그냥 배우고 있었던 거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말이야.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묻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미선 씨가 활짝 웃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서로 존중하면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는 다시 서울로 올라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미선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여기가 내 집이야. 하지만 너희는 언제든 놀러와. 다만 김장 담가달라고 애 봐달라고 청소해달라고 오지 말고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와라.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웃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미선 씨는 세 자녀의 손을 하나씩 잡습니다. 그럼 가자. 엄마 집 구경시켜줄게. 작지만 바다가 보여. 그리고 오늘 저녁은 같이 요리하자. 엄마가 지시하고 너희가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거야. 네 사람은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제주의 햇살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새로운 시작에 비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미선 씨는 여전히 제주도 서귀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도서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매주 30명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합니다.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수영도 배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월정리 해변에서 아침 수영을 합니다. 경혜 씨와 함께요. 자녀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지혜는 2달에 한 번씩 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요. 그들은 미선 씨와 함께 올레길을 걷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진짜 대화를요. 서로의 이야기를, 서로의 꿈을 나눕니다. 준호는 1달에 한 번씩 옵니다. 그는 미선 씨에게 제주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고등어 조림, 갈치구이, 성게 미역국, 그리고 레시피를 공책에 하나하나 적습니다. 엄마와 함께 만든 갈치구이, 엄마가 가르쳐준 고등어 조림. 수진이는 가장 자주 옵니다. 1달에 한 번씩 아이들과 함께요. 아이들은 제주 할머니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미선 씨는 베이비시터가 아닙니다. 그녀는 할머니입니다. 손주들과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함께 웃고 함께 노는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수진이가 아이들을 돌봅니다. 미선 씨는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봅니다. 이제는 그녀만의 시간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 씨는 일기장을 펼칩니다. 오늘 지혜가 물었다.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서울을 떠난 것을?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혀. 엄마는 서울을 떠난 게 아니야. 나를 찾았을 뿐이야. 68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무서웠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꼭 필요한 일이었다. 나는 18년 동안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박미선으로 산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엄마로 만들어 주었다. 역설적이게도 예전에는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했다. 아니, 내 서비스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원한다. 나를 한 사람으로서. 그게 진짜 사랑이다. 필요가 아니라 선택. 의무가 아니라 바람. 여보, 당신이 봤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우리 약속 18년 늦었지만 지켰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당신은 여기 없지만 나는 행복해요. 그리고 그게 당신이 원했던 거잖아요. 내가 행복하기를. 사랑해요, 여보. 그리고 나 자신도 사랑해요. 이제는요. 미선 씨는 일기장을 덮습니다. 테라스로 나갑니다. 바다 위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요. 사랑은 아름다운 겁니다. 가족은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잃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미선 씨는 떠남으로써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줬습니다.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죠. 그리고 자신에게도 선물을 줬습니다. 자신의 삶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자신을 선택할 용기. 미선 씨처럼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감동 사연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